자, 그러면 이제 소싱으로 먼저 시작하고 위탁으로 안전하게 한 다음에 이제 네. 경험이 쌓으면 개발이나 그다음에 이제 사입으로 가게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물건들을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네. 예,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팔아야 되나요? 일단은 저는 많은 곳에 입점하면 입점할수록 좋다는 주의예요. 닫아있어네 많이. 네. 근데 그 상황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제 이름을 단 정영민 우유라는 걸 출시했습니다. 네. 근데 동네 마트, 작은 마트들에 납품을 했더니 월 한 200만 원 정도가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 판매처를 늘리겠다고 알아봐서 편의점까지 납품을 했더니 월 한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다가 대형 마트 그리고 백화점 이렇게 했더니 월 1000만 원 뭐 이렇게까지 매출이 나오고 온라인 판매까지 했더니 한 1500만 원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판매처를 늘리면 기본적으로 매출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네. 물론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한 거를 네. 뭐 다른 오픈마켓 등록하면 내 상품끼리 가격 경쟁이 일어나서 뭐 판매량이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준다든지 이런 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주요 오픈마켓이라고 하면은 네.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뭐 이런 곳들이거든요. 네. 되게 오래된 사이트 같은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쿠팡, 위메프, 티몬 뭐 이런 곳이 있는데 일단은 뭐 쿠팡, 위메프, 티몬 뭐 이런 데는 조금 나중을 생각하더라도 이거 나중을 생각하는 이유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스마트 스토어랑 오픈마켓 정도는 등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스마트 스토어야 워낙 일반에 돼 있죠 이제는. 네, 유튜브 같은 데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관심들이 많고 등록을 많이 해요. 스마트 스토어 굉장히 좋죠.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또 정산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일주일 이내에 정산이 됩니다 요즘에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지만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팔기에는 또 아쉬운 거죠. 오픈마켓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낮게 본다는 게 이제 되게 오래된 올드한 플랫폼이다. 옥션, 지마켓, 실버가, 인터파크 뭐 누가 요즘 이런 데 써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고 그래요. 네, 저희 같은 경우 매출이 뭐 스마트 스토어랑 오픈마켓을 비교해 보면은 네. 오픈마켓 한 곳 한 곳보다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이 더 잘 나오는데 이 4개 오픈마켓 합치면은 이게 스마트 스토어보다 매출이 위로 가거든요. 네. 왜냐면은 요즘에 사실 옥션, 지마켓, 11번가 이런 앱을 들어가서 네. 그 앱 안에서 검색하는 사람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건 사실인데 네. 이런 오픈마켓들 특징이 가격 비교 사이트라든지 온갖 사이트에 광고를 다 합니다. 네이버에도 그렇군요. 등록하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보면은 어떤 상품명을 검색해보면 쇼핑에서 카탈로그 매칭이라고 해서 어떤 상품이 이제 동일한 상품을 가격 비교로 묶는 게 있어요. 보면 오픈마켓 상품들은 대부분 거기에 묶여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픈마켓도 가격 경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인 쿠폰을 자체적으로 발행해서 붙여줍니다. 네. 우리는 10,000원에 등록했지만 오픈마켓이 이제 할인 쿠폰 10%짜리를 붙여서 9,000원 뭐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려 놓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판매를 촉진하는데 이런 식으로 오픈마켓들은 뭐 옥션, 지마켓 뭐 이런 것들이요. 네.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다나와 에누리 같은 가격 비교 사이트 그 외에 온갖 사이트에 다 입점을 합니다. 구글 검색, 다음 검색. 그래서 판매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오고 사실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한 상품을 옥션, 지마켓에 또 다르게 올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가격만 좀 다르게 올릴 수는 있겠죠. 가격은 수수료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근데 동일한 이제 상세 페이지와 동일한 제목을 오픈마켓에 복사 붙여넣기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판매량은 확연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네. 다양한 곳에 많이 뿌려놓으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 결과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에서 우리가 검색 우위를 못 점한다. 초보자들이 그 우위 점하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판매량이 안 나와요. 근데 오픈마켓에 입점한 오픈마켓은 정말 많은 데 입점을 하고 광고를 뿌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스마트 스토어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처음에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스마트 스토어 한 곳 하는 것도 버겁지만 네. 오픈마켓을 늘린다고 해서 대단히 뭐 이제 에너지가 많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판매처 늘리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보면은 처음에 이제 한 곳에 이게 올리는 것도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데 이제 익숙해지면 다른 데들도 패턴들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그럼 이제 내가 한번 올렸던 그런 내용들을 그냥 갖다 붙여놓기만 하면 돼요. 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곳에 이제 익숙하게 한번 경험해 보시고 이제 다양한 곳에 놓고 판매를
그 내 고객들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다양한 곳에 해서 그분들이 다 다가올 수 있게끔 네.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1인 사업자들도 많고 네. 이제 요즘 가장 이제 고민되는 게 이제 인건비예요. 그래서 제 찾아오시는 자영업자분이나 사업하신 분 보면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이제 직원들을 이제 줄이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직원들 많이 뽑아서 하면 좋은데 그런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그 인건비가 부족한 분들. 요즘에 보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엄청 많죠. 네, 전체 가구 중 거의 뭐 40%에 육박한다는 말도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사업장도 1인 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뭐 자영업도 그렇지만 온라인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곳들 대부분이 디지털 플랫폼들이잖아요. 네. 뭐 구글, 애플, 뭐 아마존 그렇죠. 뭐 이런 데들인데 이런 곳들이 매출이나 전 세계적인 영향력 대비로 봤을 때 과거에 제조업 기반의 자동차 회사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GM 뭐 포드 뭐 이런 데랑 네. 비했을 때 인력이 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일 매출 그래요? 내는데. 이렇게 이제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이제 사업을 이제 운영하는 게 요즘 추세이긴 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내가 모든 업무를 A부터 Z까지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언젠가는 내 손발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재택 업무가 굉장히 좀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을 네. 출근시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집에서.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전쯤에 들어온 책 중 하나가 타이탄의 도구들 저자거든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이제 4시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일주일에 4시간을 일하면서 뭐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을 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뭐 일주일에 4시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장한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이 나왔는데 그 책을 제가 한 10년 전쯤에 보면서 되게 미국이란 나라가 부러웠었어요. 네.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주는데, 그러니까 재택 알바요. 네. 이 재택 알바 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인건비가 높으니까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영어를 쓰거든요. 그쪽에다 아웃소싱을 다 유임을 했더라고요. 콜센터, 그러니까 CS 뭐 이런 데 포함해서 다 이제 아웃소싱을. 우리나라도 이제 재택 알바 뽑기가 굉장히 수월해졌고 대표님께서도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최근 흐름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죠. 네. 불과 한 4년 전, 3년 전 뭐 이럴 때만 해도 뭐 욜로, 뭐 저녁 있는 삶, 뭐 워라벨 뭐 이런 말들이 유행을 굉장히 했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돈 그 자체보다는 어떤 일상 속에서 내 작은 행복 네. 그리고 내 여유 있는 시간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근데 최근 1년 사이 또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아마 자산 가격 상승이랑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2018년, 19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산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좀 조급함도 생기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영끌족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네.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투자를 그래도 물론 이제 연끌을 한다고 해도 돈 벌이가 있어야 되는데 직장 급여만으로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투잡을 뛴다든지 쓰리잡을 뛴다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커져서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책들 보면 다 돈 버는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직원을 뽑으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뭐 퇴직금도 줘야 되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비용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재택 알바를 써서 좀 더 사무실 공간도 크게 할 필요 없고 네.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절감하고 또 내가 일이 있을 때는 뭐 많이 채용하고 알바생을 없을 때는 또 줄이고 이거 좀 이렇게 유연성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네네. 심지어 집에서 요즘에 창업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투잡이라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하는 입장이면 먼저 재택알바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래도 작은 사무 공간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먹고 자는 공간이랑 일하는 공간이 분리가 안 되면은 생활이 엉망진창이 될 맞아요. 가능성이 저도 높거든요. 해봐서 알아요. 엉망이 되더라고요. 아, 네. 대표님 같이 뭐 절제를 강한 분도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뭐 통제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소사무실이라고 해서 이제 작은 이제 1인들도 이제 월 몇십만 원 네. 뭐 내면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공간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사무실 유지를 하면서 사람은 이제 내가 출근한 사람 뽑으면 좋지만 요즘에 최저 시급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 달에 뭐 거의 2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줘야 이제 최저 시급에 가까워질 거예요. 한 달에 주 40시간 일하는 네. 시간 기준으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람을 갖다가 뭐 뽑기가 어렵다 그러면 재택 알바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요즘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투잡, 쓰리잡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 뽑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잡코리아 뭐 이런 데들은 이제 우리가 출근하는 근로자를 뽑기 위해서 네. 올리는 공간이라면은
알바면 알바천국 말 그대로 이제 알바를 할 사람들을 뽑는 건데 구인 공고글에 재택 알바라는 키워드를 넣으면은 굉장히 이력서 많이 들어요. 그래요? 적어도 몇십 명에서 몇백 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무료 공고로.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제 업무를 덜어줄 사람을 이제 뽑는 건데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요. 뭐 이 계약을 어떻게 하냐는 이제 우리가 협상하거나 우리가 전략 어떻게 짜냐에 따라 다른데 네. 내가 어떤 업무, A라는 업무를 덜어줄 사람 뽑는다. 이 업무 할 사람 월간 50만 원 이렇게 아예 그냥 비용을 픽스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시간당 뭐 9,000원, 시간당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당 얼마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재택 알바 뽑을 때는 월 얼마 줄 테니까 어떤 업무를 해라 이제 던져주는 편인데 특히나 이제 단순 반복 작업할 때 재택 알바가 굉장히 힘을 발휘합니다. 그 단순 반복 일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상품 등록을 하루에 뭐 30개 해라, 40개 해라. 그걸 내가 하고 있으면은 하루에 뭐 4시간이 한 4, 5시간이 그냥 나가는데 네. 재택 알바들은 그런 일들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근데 내가 막상 출근하는 직원을 뽑고 그런 일을 주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직원들은. 그러니까 그게 좀 사고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네. 직원들은 뭐 이제 출퇴근하면서 에너지가 빠지고 네. 그리고 회사에서 회의도 있고 뭐 이제 한 가지 업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맡잖아요. 네. 재택 알바는 집에서 하고 한 가지 업무만 명확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단순 반복 작업에 대한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내용을 봤어요. 그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직장 내에서 단순 반복 허드렛 일만 계속 주는가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 직장 내 괴롭힘을 시행 중인 회사인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 작업만 계속 주면은 그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고용노동청 뭐 이런 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택 알바는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재택 알바가 거의 20분이 넘습니다. 그래요? 지금 더 늘려나갈 예정이고 네. 한 달에 뭐 적어도 한 4-5명씩 늘려가는 목표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재택 알바 6, 7명 채용하는 것과 직원 1명 채용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비슷해요. 그래요? 네. 오. 인건비만 빠지면 6, 7배 차이가 아닌데 네. 일단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4대 보험료가 그쵸. 나가고 퇴직금도 당연히 발생하겠죠. 네. 1년에 넘으면은 근데 재택 알바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천 징수 처리를 하는데 3.3% 네. 떼고 이제 그쵸. 주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있고 주휴수당 같은 게 없겠죠. 그리고 직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사무공간이 조금이라도 더 필요해지고 네. 뭐 이제 컴퓨터라든지 기기도 사줘야 되고 기타 알 수 없는 비용들이 많이 나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줄고 그리고 재택 알바들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능력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요? 네. 되게 굉장히 고스펙에 연봉이 높은 사람인데 조금의 부수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지원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 알바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내 손발을 덜어줄 사람이 필요하면 재택 알바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상품 등록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이제 사이트도 많고 또 내가 물품이 뭐 10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는데 네네. 이게 얼마나 어디에 등록을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될까요? 무조건? 초창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두 개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최소한의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등록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내가 상품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제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도매 사이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봐도 많은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도매 사이트라는 데 키워드를 검색하면요. 네네. 네. 근데 그렇게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이트들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판매 경쟁자도 많은 사이트인데 뭐 도매국, 오너클랩 네. 뭐 이런 업체 이름 나도 관계 없죠. 네, 그렇죠. 네네네. 이런 사이트들이 나올 거예요. 1년에 뭐 몇백억 이상 거래액이 나오는 뭐 그런 사이트들이 나올 텐데 일단 이런 데 있는 사이트 상품들을 하나씩 등록을 먼저 해보는 거고요. 판매 이럴지 안 이럴지 뭐 기대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등록 몇 개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하는 작업이 익숙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판매가 될 만한 상품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감은 별로 없잖아요.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그렇죠. 그랬을 때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은 일단 도매국이나 오너클랩 뭐 이런 대형 사이트들도 좋지만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특화된 도매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음료수만 이제 다루는 이제 도매 사이트가 있고 수익 과자만 다루는 도매 사이트가 있고 카테고리별로 있군요. 이런 사이트들은 경쟁력이 굉장히 있어요. 이런 사이트들은 참고로 구글에서 우리가 원하는 카테고리명 플러스 도매 사이트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자를 소개하고 싶다. 먹는 과자 있잖아요. 그럼 과자 도매 사이트 검색하면 사이트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거기 한 군데 한 군데 가입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이런 도매 사이트들 중 상당수가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판매를 준비하는 분도 있을 텐데 네. 되도록이면 좀 사업자 등록은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카테고리 도매 사이트로 찾아보는 거예요. 반려견 도매 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찾아보면 사이트 나오는데 꼭 첫 페이지,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 나온 사이트들만 좋은 사이트들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뒤에 있는 사이트들도 많이 가입하는데 네. 참고로 네이버보다는 이런 사이트 검색에서는 구글이 월등히 좋습니다. 월등히 잘 나옵니다. 네. 네이버는 그 네이버 가두리 양식 비슷하고 뭐 지식인 카페, 블로그 이렇게 네이버 자체 콘텐츠가 이제 도매 사이트를 검색할 때 네이버보다 이제 구글에서 네. 검색하는 게 좀 더 네. 좋은 정보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 도매 사이트라고 부를게요. 카테고리 네. 어떤 전문 도매 사이트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상품 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매국 같은 데보다 훨씬 적어요. 다만 경쟁 강도도 그만큼 낮아요. 이 사이트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경쟁 강도가 뭐 그러겠네요. 10분의 1, 100분의 1 뭐 이렇게밖에 안 되고 그리고 어떤 특정 카테고리 전문화된 사이트다 보니까 도매국이나 이런 사이트들에 없는 그 카테고리에 특화된 그런 상품들이 또 있어요. 그냥 등록만 해도 팔린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초기에 이제 판매할 때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런 카테고리 도매 사이트를 찾아서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상품을 한 300개, 400개 사이트 하나당 이게 등록을 했었어요. 네. 좀 시간 걸리긴 했죠. 네.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한 달에 뭐 이제 1,000만 원 이상 매출이 나더라고요. 2천만 원 정도. 대단히 뭐 큰 매출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뭐 특별한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이트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등록한 것만으로도 그 정도가 나온 건데 참고로 저희는 당시에 처음에 도매 사이트 상품 등록할 때는 15% 마진을 넣고 팔았습니다. 그냥 낮게 잡은 거죠. 네. 지금은 저희가 상품 판매할 때 마진을 이렇게 15% 이렇게 넣지 않는데 그리고 도매 사이트 의존도는 지금 거의 뭐 이게 없긴 하지만 초창기에는 일단은 내가 되게 높은 마진을 가져가는 것보다 판매량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자는 게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되게 높은 마진을 추구하기보다는 판매 경험을 가져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게 도매 사이트고 네. 요즘에 굉장히 좋은 도매 사이트가 많아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사울 스포츠 뭐 이런 네. 스포츠 용품 도매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펫도매라고 해서 애견, 애견 쪽, 애완. 애견 애묘 뭐 이쪽 관련된 도매 사이트들 뭐 그리고 기타 관상어 관련 도매 사이트 뭐 이런 곳들에 있는 상품들을 저희가 뭐 그 사이트에 다 등록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도 몇백 개 정도는 등록을 했는데 저희는 보통 사이트 하나에서 300개에서 700개 정도 사이로 등록을 했습니다. 왜 300에서 700개냐면은 사이트 하나 찾았을 때 직원 한 명이 한 달 동안 이제 등록 작업을 하는데 뭐 그 직원이 뭐 다른 업무도 하면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300개에서 700개 정도를 보통 소화들을 하더라고요. 네. 네, 이 정도 깔아두는 작업을 하는데 상품을 깔아둘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상품 도매 사이트 아무리 작은 사이트라도 상품이 1000개는 넘게 있거든요. 네. 그걸 하나 다 비교해 보긴 어렵잖아요. 어떤 상품인지 나 잘 모르겠고.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많으면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원이다. 그럼 동원에서 뭐 참치도 있고 뭐도 있고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런 상품이 많으면은 그걸 등록을 했어요. 눈에 많이 보이는 회사 거. 왜냐면은 자금이 별로 없고 매출이 별로 없는 회사가 되게 다양한 품목을 이렇게 생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같은 회사인데 여러 가지 품목이 등록돼 있으면은 이 회사는 자금도 있고 판매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등록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뭐 그 상품 가격을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비교해봤냐면 비교해보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비교하고 이것도 시간인데 네. 그 비교할 시간에 일단 등록하고 보자. 이 생각으로 등록을 했고 일단은 초기 한 개를 갖다가 판매하는데 초점 맞췄으면 좋겠어요. 네. 처음에는 등록 자체를 포커스 맞췄다면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네. 한 개를 판매하면 되는데 그럴 때는 카테고리 전문 도매 사이트 같은 데 찾은 다음에 그 상품을 일단은 거기서 이제 내가 봤을 때 같은 회사 제품인 거 눈으로 보면 알거든요. 네. 그게 좀 여러 개 보이면은 이런 상품 한 뭐 100개, 200개 이상 등록한다 이 생각으로 등록을 하고 내가 만약에 등록할 시간이 부족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택 알바로 상품 등록 알바를 찾으면 돼요. 네. 저렴해요 인건비가.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네, 그렇게 하면은 금방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